자, 유형 1번 484번 x가 0부터 2 사이에서 정의됨. 그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문제. 얘가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x축보다 다 위에 있는 거 확인했을 것이고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요 아래쪽 넓이, 요 넓이가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넓이 계산할게요.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밑변 길이가 1, 높이가 a인 삼각형이고 옆에 있는 건 직사각형이니까 밑변이 1, 높이가 a만큼 되는 거죠. 요 두 개의 넓이를 더하면 전체 넓이는 1이 되는 게 확률 밀도 함수. 그럼 2분의 a 더하기 a니까 2분의 3a가 1이 되니까 a의 값은 3분의 2면 됩니다. 끝. 그죠? 3분의 2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찾아볼래? 486번 보고 확률 밀도 함수 찾아보세요. 486번 그림을 보시고 확률 밀도 함수 찾아보라고. 일단 그래프가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1번, 3번 탈락. 그리고 다 위에 있는 게 확인됐다면 넓이가 1 되는 놈을 찾아보시라. 아무리 봐도 하나뿐인데요. 찾아졌나요? 넓이 1인 거. 두 번째는 넓이가 2라서 탈락. 4번은 넓이 1 맞아. 5번은 넓이가 2가 돼서 탈락. 그죠? 됐어. 그러면 487번으로 갑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2k에 x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져 있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럴 때 알고 싶은 건 p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x가 1까지 이 넓이를 구해봐 이런 얘기야. 그러면 먼저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어. 그럼 이제 이거 계산보다 너네가 더 힘들어하는 건 이 그림을 나타내는 걸 힘들어하던데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리면 돼요. 자, 일단 이 그림은 직선인 거 보이죠? 기울기가 2k만큼 돼. 자, x축과 닿는 점이 어디냐? x축과 만나는 점. 이것도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냐고. 마이너스 1. 여기에 0이란 말이야. 이 상태에서 직선이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건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직선이.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삼각형 넓이가 1이 되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x좌표가 1이니까 1 집어넣어 보면 1일 때 y값 여기가 1 집어넣어 보면 4k가 되겠죠? 그럼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이 삼각형의 넓이, 즉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2 그 다음에 높이가 4k 요만큼이 넓이인데 그것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요 지워지고 4k가 1이니까 k 값은 4분의 1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1이면 된다는 얘기가 여기가 1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문제. 요게 확률 밀도 함수까지 정했고 그게 여기 앞에까지 문제라면 거기서 이제 한 줄 더 가는 거야. 요게 내신 시험에 한 문제 낼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입니다. 1까지니까 여기에요. 요 넓이 구하는 거야.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첫 번째,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여기 값을 구해서 요 길이를 구해서 사다리꼴로 구해버리는 사람들 있을 수 있으니까 사다리꼴로 구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k가 4분의 1이었으니까 이렇게 된 상태예요, 현재. 거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4분의 1인 거고 여기는 이제 1이었고
그럼 사다리꼴 넓이라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그러니까 4분의 1 더하기 요 길이 1에 곱하기 높이. 높이는 2분의 3이 되는 거죠.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4분의 5, 여기가 4분의 3이면 16분의 1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지금 요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요 작은 걸 빼도 되니까, 그죠? 전체 넓이는 1이니까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빼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넓이 1에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분의 1, 높이가 4분의 1, 그러니까 1 빼기 16분의 1, 그래서 16분의 15. 이렇게 구해도 괜찮죠. 또 어떤 사람은 요 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을 봤더니 큰 삼각형은 이 길이가 2고 작은 삼각형은 2분의 1이니까 몇 배 차이 나냐, 길이가. 여기가 2야.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럼 길이가 몇 배 차이야? 4배 차이지. 그럼 길이가 1대 4면 넓이의 비율은 1대 16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 넓이는 전체 16분의 1만큼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16분의 15야. 이렇게 생각하고 써도 괜찮지. 그래서 요 문제들,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때문에 가지고 미지수 하나 정한 다음에 특정 영역 넓이 구하는 문제 반드시 출제될 거야. 모의고사에서도 한 문제 3점짜리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건 좀 아까운 문제이긴 한데 줄 거면. 자, 어쨌든 이렇게 구하면 확률 밀도 함수의 뜻하고 그걸로 인해서 특별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유형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3번 490번 문제를 볼게요. 지금 보니까 확률 변수 x1을 가지고 있는 게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률 변수 x1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gx라는 그림이 있어요. gx라는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gx예요. 요거는 확률 변수 x2에 대한 얘기. 그때 fx라는 함수에서의 이 평균 자리가 x1 이렇게 나와 있고 gx라는 함수에서의 평균 자리가 x2 나와 있을 때 그 밑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맞는 거 찾아봐라 돼 있어. 의미만 이해하면 돼. 이런 문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억 p x1이 x1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과 p의 x2가 x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비교해봐. 이런 뜻이야.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거 구해볼게요. 요 하얀 그림에서 x1 자리보다 크거나 같은 쪽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 넓이에요. 자, 이 부분 넓이는 안 봐도 얼마야? 0.5죠? 전체 넓이가 1이었으니까 0.5라고. 자, 그러면 gx라는 그림에서 x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구하래. 그럼 x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부분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이 넓이는 얼마예요? 반쪽이니까 0.5죠? 그럼 같아야지. 근데 한쪽으로 부동호가 쳐져 있으니까 틀렸단 말이야. 기억은.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2x1과 2x2. 이게 무슨 말이야? x1 자리죠. f 자리의 평균. 여기죠, x1. 그 다음에 x2 자료, 이 gx 자료의 평균. 여기죠, x2.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이렇게 쳐있 당연히. 그러니까 니은은 참이 되는 거고. 디귿 시그마 x1과 시그마 x2를 비교합니다. 요 자료, 하얀 자료의 표준 편차와 노란 자료의 표준 편차를 비교해봐라.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랑 이거랑 중에서 표준 편차 큰 게 누구예요? 얘가 표준 편차가 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호가 돼 있으면 맞는 건데 거기 반대로 돼 있으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옆으로 퍼진 게 표준 편차가 큰 거야. 이렇게 몰려 있는 게 표준 편차 작은 거예요. 어차피 이 아래쪽 넓이는 1로 똑같기 때문에 퍼지지 않으면 위로 솟을 수밖에 없어. 리얼 F에 2x1 하고 G에 2x2 하고 자 니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x1이 x1인 거고 x2 평균이 요거인 거라고. 그러면 x1 집어넣었을 때 y값 요 값하고 x2 들어갔을 때 y값 요 값하고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커? 얘 커야지. 그러니까 이 490번에 있는 그 표현이 뭐 평균을 말하는 건지 함수값을 말하는 건지 표준 편차의 크기 비교 이 정도를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490번은 니은과 리을 이렇게 두 개만 맞죠. 자 거기에 493번 별표 셋 학교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명 들어 이거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평균이 44에 표준 편차 5인 그런 자료가 있대. 이때 t에 t-3보다 크거나 같고 t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 요게 최대가 되려면 t 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게 이제 정규 분포니까 이런 그림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평균이 44니까 여기가 44라고 알려준 상태예요. 이 표준 편차 5는 뭐 그래프에서 읽기는 힘들어.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걸 보는 방법은 딴 거 아니고 이 구간에 폭만 생각하면 돼. t값이 변하면 움직이는데 폭이 얼마죠? 여기 빼기 여기 해보면 알아. 5지. 그러니까 간격이 5칸인 선이야 그냥. t값이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걸 들고 간격이 5를 딱 잡고 이걸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이 사이의 넓이가 가장 클 때가 언제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보다는 이쪽 높으니까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제일 크겠죠. 그죠? 그러려면 여기가 꼭대기니까 결국은 요 폭이 5만큼 된다는 얘기가 평균 기준으로 대칭으로 요 간격이 5만큼 되도록. 다른 말로 하면 2분의 5씩 되는 거죠. 요렇게 될 때가 이 넓이가 제일 크게 될 때다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미지수로 구간이 정해졌을 때는 최대최소 문제가 생기는데 그 최대최소가 생기는 건 똑같이 폭을 5로 고정이 시켜준 거예요. 이게 요 차이가 5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간격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래프에서 어디가 제일 넓이가 크게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가운데를 기준으로 몰려있는 게 큰 거니까 여길 대칭으로 요만큼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 자리가 현재 t 플러스 2 자리가 되는 거고 요 자리가 t 마이너스 3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요 t 플러스 2 자리가 44에서 오른쪽으로 2분의 5만큼 온 자리니까 요걸로 t 값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t는 의하면 42가 되고 2분의 5니까 2분의 84 5 2분의 89 요만큼이 t값이 되면 최대 넓이를 가지는 구간이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그 문제는 꼭 알아두세요. 표현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폭을 놓고 가장 넓이가 최대가 되는 위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될 때 그때가 최대다. 자 유형 4번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한 문제를 풀고 한 문제를 어떤 문제들은 풀라고 하나 시키는 때가 있을 거야. 그때 한번 확인 직접 해서 답을 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유형 4번으로 갈게요. 495번. 자,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어떤 자료가 있는데 m부터 x까지의 확률 이
표에 나와 있다. 표는 안 그릴게요. 그러니까 평균 자리부터 어느 자리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m부터 m 더하기 시그마까지, m부터 m 더하기 1.5 시그마까지, m부터 m 더하기 2 시그마 위치까지의 넓이들이 나와 있어요. 이때 자 이제 들어갑니다.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20, 거기에 표준 편차가 4인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이때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x가 12부터 28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 구하세요. 자, 그럼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이 정규 분포가 평균이 20인 거야. 그럼 여기가 20인데 뭘 구하라고 지금 돼 있냐면 마이너스 12부터 12는 왼쪽에 있겠죠. 12부터 28까지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 사이는 이 넓이요. 근데 양쪽이 대칭이고요. 요 간격이 8이고 요 간격도 8이야. 맞아? 그런데 표준 편차가 4라고 시그마가 4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자리는 20 평균 자리에다가 여기 간격이 8이니까 표준 편차가 4니까 표준 편차 2배 숫자죠. 2 시그마 위치가 된다 이 얘기야. 왼쪽은 평균 20에서 왼쪽으로 4의 2배 2 시그마. 그래 8만큼 간 자리죠. 요 부분 넓이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문제에서 여기가 평균 m인 거죠. m부터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 해당되는 요 부분의 넓이가 m 더하기 2 시그마의 넓이가 0.4772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너네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쪽이 똑같은 크기 이만큼 떨어진 자리니까 대칭이니까 요 넓이가 2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0.4 찌질이 곱하기 2만큼 해서 0.9544만큼 되죠. 그러니까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인데 12부터 28 사이에 95%가 들어있다는 뜻이야. 대부분 다 거기 몰려 있는 거죠. 자, 요게 실제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497번을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야. 497번을 푸세요. 자, 497번 역시 평균부터 x까지의 넓이들이 오른쪽 표에 주어져 있음. 그리고 정규 분포는 48 평균, 그다음 표준 편차 3인 자료를 따르는데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013이 되려면 k라는 숫자가 얼마면 되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사람은 칠판을 보면서 좀 더 같이 한번 보세요. 참고로 그림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어떤 숫자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013. 선생님 왜 k를 왼쪽에 그렸어요? 절반이 0.5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으면 0.5보다 큰 숫자가 생겨야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이쪽에 있어야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표에 있는 걸 이용하려면 여기 넓이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 반쪽 전체가 0.5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0.4987이라는 넓이를 가지는 숫자가 표에 나와 있을 것 같아. 그 0.4987 숫자가 m 더하기 3시그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이쪽이 요 넓이가 0.4987 대칭은 똑같은 자리죠. 여기가 m 더하기 3시그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K에 해당되는 위치가 대칭으로 반대쪽이니까 이 자리는 평균에서 3시그마만큼 뺀 자리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된다. 왜냐면 대칭성이기 때문에 반대쪽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럼 평균이 나와 있을 것이고 48. 그 다음에 시그마가 3으로 나와 있죠. 따라서 K에 해당되는 숫자는 39 이렇게 정해지게 된다. 이 정도 문제가 풀린다면 이해가 충분히 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더라도 그림을 자꾸 그려서 여기 이걸 보면서 연습하시고 아주 숙달이 되면 눈으로 안 봐도 머릿속으로 생각되니까 나중에는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려가면서 여기 이걸 자꾸 정해가면서 하라고. 계산이 끝났나요? 생각을 해. 대칭성이 있는 거고 이 떨어진 간격에 의해서 넓이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가능할 겁니다. 이해된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표준화라고 하는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더 보셔야 돼. 자, 지금 여기 유형 5번부터 유형 9번까지의 문제를 요약을 해줄게. 유형 5부터 유형 9까지는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정규 분포가 주어져. 그러니까 X값에 대한 자료가 주어진다고. 그거를 표준화라고 해서 Z값으로 바꿔가지고 아까 뒤에 읽었던 그 표 넓이 그 공식처럼 공식이 아니라 거기 주어진 값을 이용하는 Z를 이용해서 특정 부분의 확률 넓이를 구하는 과정. 요 과정이 유형 5부터 9까지가 요걸 구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 종류가 다른 게 얘 알려주고 얘 알려주면 얘를 구할 수 있는데 거꾸로 얘를 알려주고 얘를 알려줘도 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는 유형 10번 가면 얘를 알려주고 얘를 알려주면 얘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그냥 A, B, C 돌아가면서 구하는 내용만 들어있어. 그게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풀어줄게요. 한 문제만 제대로 봐라. 그러면 여기 끝까지 그냥 똑같이 풀면 된다. 자, 유형 5번을 하나 해볼게요. 498번 보세요. 498번은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정규분포 평균 10에 표준편차 2인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 Y라는 변수에 대한 자료를 할게. 또 다른 자료는 평균 20에 표준편차 3으로 주어진 자료가 있는 거야. 이럴 때 P, X로 말했을 때 이 자료로 말했을 때 10부터 14까지 들어있을 확률과 그 다음에 Y 요걸로 봤을 때 20부터 K까지 이 확률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K가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아까 했던 그 얘기예요. 평균과 분산이 서로 다른 두 자료를 비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통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공통기준이 뭐야? 표준화해서 Z값으로 환산을 하는 게 그게 기준을 맞추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요 값 X값을 Z로 표준화 공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Z값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어떤 자료의 표준편차 분의 X값 빼기 그 자료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10을 고쳐볼게요. 그럼 요걸 보고 얘기하는 얘기가 X니까 그러면 시그마 분의 2분의 X값이 10 빼기 평균은 10
그러니까 0 이렇게 되겠죠. 요쪽 z값으로 환산한 건 0이에요. 요것도 환산해 보면 표준 편차가 2, x값은 14 빼기 평균은 10 이렇게 되니까 2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왼쪽이 z로 환산해 보면 0부터 2까지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오른쪽도 볼게요. 이것도 표준화하면 됩니다. 그죠? 요거 표준화를 하면 y니까 요걸 보고 표준화하는 거야. 시그마분의 시그마 3분의 20 y값 빼기 평균도 20 그러니까 0 이렇게 되는 거고, k는 시그마 3분의 y값이 k 빼기 평균은 2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변은 p의 z값으로 환산을 했을 때 0부터 3분의 k-20까지 이렇게 되는 게 같다 이거야. 그러면 0부터 똑같이 돼 있으니까 넓이가 같으려면 여기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2가 3분의 k-20 이렇게 되고, 양변에 3을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k 값을 얼마면 되는 거예요? 26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했던 지금 표준화하는 작업은 요 오늘 시험 시간 끝날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요거 공식 요거 하나 외우면 거의 끝이에요. 자, 한 문제를 더 보여주겠습니다. 502번을 한번 풀어줄 테니까 한 번만 더 봐봐. 자, 502번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a가 되고 표준 편차가 3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a 더하기 7,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때에 p의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p의 y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습니다. 그러면 b-a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역시 평균과 분산이 서로 다른 자료예요. 그걸 비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화를 해야 비교가 되겠다. 그래서 이 b값을 표준화, z라는 변수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z는 시그마 3분의 x값이 b 빼기 평균이 a, 요게 이쪽에 z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y라는 변수도 요 b를 z값으로 환산해 보면 z는 시그마가 4분의 y값이 b고 평균이 a 더하기 7이죠. 요게 z값이에요. 이제 조심할 게 있어. 뭐가 조심할 부분이냐? 얘랑 똑같다가 아니라 얘는 b보다 크거나 같은 쪽 넓이고요. 얘는 b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를 비교했는데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똑같이 이제 평균을 0으로 맞춰놨으니까 원래 x가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z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기준선 오른쪽이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가 만약에 3분의 b-a라고 해서 요 b보다 크거나 같은 이만큼이 넓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보다 작거나 같다를 지금 그렸을 때 얘랑 똑같은 넓이가 된다면 당연히 요거랑 반대쪽 위치에 여기가 4분의 b-a 빼기 7 요 값보다 작거나 같은 이 넓이가 비교돼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해돼 상황이? 그러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이 서로 기준으로 양쪽의 대칭으로 반대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쪽이 플러스면 다른 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와 얘는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반대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3분의 b-a하고 4분의 b-a 빼기 7하고 부호가 반대예요.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3분의 b-가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부분 넓이를 요구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작거나 같아 쪽을 그려가지고 이 하얀색 넓이랑 똑같으려면 여기 쪽이 4분의 b-a 빼기 7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넓이를 또 구해야 같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하고 얘는 서로 반대부 위치에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좀 좋으니까 마이너스 한쪽에만 붙이면 되죠. 자, 여기다 12를 곱해버릴게요. 12를 곱해버리면 4의 b-a는 마이너스의 3의 b-a 빼기 7이 되니까 4b 빼기 4a는 마이너스 3b 플러스 3a 더하기 21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서 a-b의 값을 찾는 거죠? 그러면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는 게 좋겠네. 그래서 이걸 넘겼을 때 7a가 되고 요걸 넘겼을 때 마이너스 7b가 되고 요걸 요쪽 넘기니까 마이너스 21이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a-b의 값은 마이너스 3으로 결정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부동호 방향을 잘 보셔야 돼. 왼쪽 구하는 건지 오른쪽 구하는 건지. 그것만 안 헷갈리고 본다면 아, 이게 같은 숫자가 아니라 반대쪽 숫자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유형 5번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어요? 이제 유형 6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해볼 텐데 아까 유형 그 6번에 503번 우리가 같이 풀었으니까 다른 문제를 하나 해봅시다. 506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506번으로 풀겠어. 가능한 사람은 그냥 같은 시간에 풀어버려도 됩니다. 자, 표는 거기 그 뒤에 있는 표를 그냥 뜯어 옮겨 붙여준 거니까 그냥 이용할 생각만 하시고. 자, 문제. 정규분포 평균이 25에 10의 제곱 이런 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다고 치면 그때 새로운 변수 y가 2x 더하기 4만큼 된다고 할 때 이때 p y가 9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표, 거기 정규분포 표는 x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y 대신에 x로 바꿔달라는 얘기인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2x 플러스 4라고 y가. 그러니까 요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y가 2x 더하기 4 이렇게 된 거니까 2x가 9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가 45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란 말이야. 맞지, 예림아? 그래서 요 값을 구하라는 게 결국은 p의 x로 말하면 4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는 확률 변수가 x지만 표는 z로 돼 있는 게 보이니? 그러니까 빨리 z로 고쳐달라는 얘기야. 표준화 하라고. 그래서 요 숫자를 표준화를 하게 되면 표준 편차가 10, x 값이 45 빼기 평균은 25 이렇게 되어서 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z라는 표준화 변수로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그림에서 여기가 0이야. 여기가 2라고 치자. 그럼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는 거냐? 여기는 반쪽이니까 이미 0.5야. 그럼 너네들이 0부터 2 사이에 해당되는 구간의 넓이를 찾아 쓰기만 하면 되는데 표에 그러면 2.0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표의 2.0이 0.4772라고 돼 있네요. 요 부분이. 자, 그럼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다 더해버리면 되니까 0.9772 이렇게 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0.9772 이렇게 정해줍니다. 이해되고 있어? 자, 유형 7번도 가볼게요.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해봅시다. 이제 그거야. A 알려주고 B 알려주고 C 구하는 문제를 지금까지 풀었는데 A하고 C를 알려줄 테니까 B를 구해봐. 이제 이런 문제로 갈게. 내용은 똑같습니다. 507번이요.
자, 507번은 그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50의 5의 제곱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x가 40부터 a까지 요거의 확률을 구해봤더니 0.8185가 됩니다. 그럼 a가 얼마면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표는 역시 z, 표준화된 변수 z니까 빨리 표준화 하시라고. 자, 그러면 40을 표준화해 볼게요. 시그마 5분의 x 값은 40, 평균은 5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지고요. a라는 값도 표준화를 해보면 표준 편차 5분의 x 값이 a 빼기 평균이 5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부터 a까지란 이 말은 pz로 말하면 마이너스 2부터 5분의 a-50까지의 확률 요걸 구한 게 요만큼 된다는 건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0인데요.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어요. 그럼 먼저 일단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넓이가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대칭이니까 표에서 0부터 2까지 넓이를 찾으란 말이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0부터 2까지 넓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0.4 찌질이라고 돼 있습니다. 0.4 찌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5분의 a-50은 이만큼 가 있어야죠. 5분의 a-50. 왜냐하면 요 노란색 전체 넓이가 0.8185라고 알려줬어. 근데 이 구부 중에 요 부분 여기 절반 알지? 요만큼이 0.477이니까 요 부분 넓이라고 하면 0.8185에서 0.4772를 빼줘야 되거든요. 그럼 빼면 3, 빼면 1, 빼면 4, 빼면 3. 아, 그럼 이 넓이가 0.3413 나온대요. 그럼 표에서 넓이가 0.3413 나오는 숫자를 한번 찾아보라고. 그럼 0.3413 나오는 숫자는 1이죠, 1. 그러니까 요 숫자가 여기가 1이 된다는 뜻인 거야. 따라서 요게 1이 되려면 A는 55면 되겠죠. 아까는 요거 알려주고 요거 알려주고 요거 구하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요거 알려주고 요거 알려주고 요거 구하기 문제다. 그런 얘기야. ABC가 아까 그 얘기가. 충분히 풀만합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 문제 해야 돼요. 510번의 답을 쓰세요. 510번의 답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라. K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구했는데 0.0668이야? 그럼 K가 평균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숫자인지 왼쪽에 있는 숫자인지 정도는 판단하시라고. 0.5보다 작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표준화를 할게요. 표준화하게 되면 시그마 3분의 K 빼기 평균 20. 그래서 Z가 3분의 K-20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이죠. 그게 0.0668 이렇게 되고 그럼 그림에서 요 자리가 3분의 K-20 되는데 이 빨간 부분의 넓이가 0.0668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근데 표에 나와 있는 모든 값들은 0을 기준으로 요만큼의 넓이를 계산해서 나오는 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0.5에서 빼줘야죠.
그래서 0.5 빼기 0.0668 이렇게 되고요. 그럼 0.4332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도대체 0부터 k-20 여기까지가 0.433인데 표에 보면 그럼 0.433이라고 넓이를 쓸 수 있는 게 1.5 자리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1.5인 거예요. 그래야 0부터 1.5까지 넓이가 이만큼 되니까. 따라서 3을 곱해버리면 k-20은 4.5가 되고요. 그럼 k는 24.5가 된다는 숫자를 찾아낼 수 있다. 그렇죠?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사실 다 푼 거예요. 오늘 건 거의. 정빈아, 이산확률 분포가 쉽냐? 연속확률 분포가 쉽냐? 연속이 이게 더 쉬워요? 공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표준화 하고 여기서 찾아가지고 표 읽는 것만 계속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유형 8번을 해볼 텐데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별거 없고 앞에서는 그냥 무뚝뚝하게 이런 정규 분포를 따라요 라고 써줬는데 이제 니네가 문장형으로 돼 있는 거에서 저걸 찾아 쓰란 얘기야. 그냥 한번 해볼게. 유형 8번 511번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사과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이 250. 그럼 평균이 250. 그러니까 무게가 확률 변수예요. 무게가 확률 변수입니다. 평균이 250에 표준 편차가 15. 그럼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되고. 그런데 이 생산된 사과 중에서 하나를 택했을 때 무게가 220 이상, 265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무게가 x가 220 이상, 265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것뿐이야. 그럼 뭐 아까랑 이제 똑같아졌고요. 그럼 옆에 표를 이용하려면 표준화 하란 뜻이니까 요거 z값을 구해버리면 시그마분의 15분의 x값이 220 빼기 평균이 250 그러면 마이너스 15분의 30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265의 z값은 15분의 265 값 빼기 평균이 250 그럼 15분의 15니까 1이 돼버리겠죠. 자, 그럼 얘는 뭘 구하라는 문제냐면 z로 환산됐을 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표준 정규 분포 그림에서 평균이 0 마이너스 2는 여기 1은 여기 이렇게 정해진 거고요. 그럼 요 사이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요 넓이하고 요 넓이를 구해주면 되죠. 근데 마이너스 2부터 0은 대칭으로 생각하면 0부터 2를 구하는 거니까 제가 z가 0부터 2까지 넓이 구한 거 하고 거기에다 다시 또 0부터 1까지 넓이를 더해줘야 돼요. 그죠? 자, 0부터 2까지 넓이는 표에서 0.48로 써져 있고요. 0부터 1까지 넓이는 0.34로 써져 있죠. 0.82 이렇게 구했었으면 끝나는 문제. 지금 내가 뭐 사과 이런 말 빼고 그냥 옮겨 적었더니 아까랑 똑같아요. 자, 역시 이 문제 중에 513번 말고 내가 하나 더 풀어준다며 할게요. 516번을 내가 하나 더 풀어주고 하나 시킬게요. 자, 516번 이거 문제 꼼꼼히 읽으라고 내가 일부러 한번 해주는 거야. 이거 읽고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할게. 어느 공장에서는 생산한 골프공의 무게를 검사해서 기준 무게와 1g 이상 차이가 난다면 불량품으로 처리하겠다. 이때 그 골프공의 기준 무게가 46g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하는 골프공의 무게가 평균은 45.5, 표준 편차 0.5를 따른다. 그렇다면 이 중에 한 개를 선택했을 때 불량 확률을 구하시오. 자, 뭘 헷갈리지 말라냐면 지금 불량품의 기준은 기준 무게라는 걸 기준으로 1g 이상 차이니까 플러스 1과 기준 무게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요걸 넘어가면 불량이야. 그러니까
기준 무게가 46으로 돼 있으니까 1g 이상 차이 나면 불량이라는 게 46 더하기 1, 즉 47g 이상 되는 골프공이거나 아니면 46 빼기 1, 45g 이하가 되는 골프공은 불량인 거죠. 다시요. 기준 무게의 기준으로 46g이 기준 무게인데 그거랑 1g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인 거야. 그러니까 무거운 쪽으로는 46 더하기 1보다 더 무거우면, 그러니까 47 이상이면, 또 가벼운 쪽으로는 45보다 작은 쪽이면 불량이 나는 거다. 그런데 이거의 정규 분포는 무게 평균은 45.5g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5로 돼 있는 자료를 보고 해석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국 해야 될 일은 것도 하나야. 이거 빨리 Z값 환산하라고. 그러면 표준 편차 0.5분의 47값 빼기 평균이 45.5. 그러니까 결국은 0.5분의 1.5니까 3이죠. 45라는 숫자의 Z값 환산 값은 0.5분의 45 빼기 평균이 45.5. 그러니까 0.5분의 마이너스 0.5죠. 그럼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얘가 뭘 구하라는 문제냐면 Z로 따졌을 때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쪽 플러스 작은 쪽으로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 요걸 구하라는 문제가 된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을 때 여기가 0인데 아예 3보다 크거나 같은 쪽 여기랑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 요만큼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7보다 오른쪽 45보다 왼쪽 이렇게 된 게.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절반 0.5에서 0부터 3까지 넓이를 빼면 되는데 0부터 3까지 넓이가 0.4987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기 빗금친 부분 넓이를 구하려면 0.5에서 빼주니까 0.0013 요 부분이 여기 Z가 3보다 크거나 같을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를 재면 되죠. 여기는 0부터 1까지가 0.3413. 그러면 이쪽 빗금친 부분 넓이 0.5에서 빼주니까요. 0.158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0.1587 더하기 0.10013 이만큼 더했으면 되겠죠. 그럼 0 되고 또 0 되고 6 되고 1 되고 0.16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러니까 16% 정도는 골프공 불량 확률이 있는 거죠. 이러면 공장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자라고 라인을 개선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근데 한번 0.003%야. 이런 뭐 그냥 생산해. 불량 한두 개 나오면 버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10%, 16%를 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 공은 버릴까요? 아니죠. 골프 연습장 같은 데로 보내주겠죠. 싸게. 원래 100원에 파는 거는 그냥 10원만 줘. 이러면서 재료값이라도 벌라고. 그런 현상이 생기지. 불량률을 줄여서 10원을 받는 게 낫죠. 100원을 받는 게 낫죠. 자, 그래서 516번도 같은 문제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하나를 해볼게요. 515번을 해보십시다. 표 없이 한번 해보자. 그 표를 써주는 대신에 딱 아예 지정해줬으니까 더 쉬워요. 고를 필요도 없어. 이거 아니면 없어. 515번. 지연이라는 애가 등교하는데 걸리는 평균이 40. 표준 편차는 5분. 아까처럼 적어주시면 되고. 근데 학교 등교 시각은 8시 40분까지 와야 돼. 그런데 집에서 출발한 시각이 7시 58분일 때 지현이가 지각하지 않을 확률은. 잘 생각해. 말 상황을 잘 보시고 지각 안 해야 되는 거야. 안 할 확률.
지금 확률 변수 x는 분입니다.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분으로 나타낸 거죠. 요 말만 잘 이해하시면 돼. 40분까지 등교해야 돼. 근데 7시 58분에 출발했어. 그럼 40분까지 가는 동안에 42분 시간이 있는데 지각을 하지 않으려면 42분보다 작거나 같은 시간 동안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즉 등교 시간이 42분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아졌죠. 표준화 하라는 얘기고요. (5분의 42 빼기 40) 5분의 2 10분의 4니까 0.4. 그러면 문제는 0.4가 있는 거예요. 0.4보다 Z를 보죠. 0.4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부분 넓이를 보면 그럼 일단 반쪽이는 그냥 0.5라고 구하시면 되고 0부터 0.4까지만 근데 그건 딱 주어졌죠. 0.1554 따라서 0.6554 즉 지각하지 않을 확률은 65.5% 정도 됩니다. 그럼 지각할 수도 있는 거죠. 평균 40분밖에 안 걸리지만 평균보다 많이 걸리는 날도 있잖아. 우연히. 내가 그래 가끔. 출근할 때 보통 때는 얼마 걸리는데 여기 코스트코 간다고 차들 막 밀려 있을 때 갑자기 막 내가 분명히 40분 이상 여유를 두고 왔는데 딱 맞춰서 들어오고 막 힘들 때도 있습니다. 515번 문제 가능하죠. 자, 유형 9번 갑니다. 자, 유형 9번. 요것도 이제 생각보다 쉬운데 확률만 구하면 환산하는 문제야. 하나 보여줄게. 한 문제를 봐봐. 517번 문제를 볼게요. 어느 학교 학생 100명이가 있어. 근데 이 100명이한테 수학 성적을 물어봤더니 평균이 65점 평균에 표준 편차가 5점인 분포를 따르고 있는 성적 조사가 됐습니다. 이때 오른쪽 표를 이용하시고 표준화 하라는 얘기고 점수가 x가 60점 이하, 6점 이상, 80점 이하에 들어가는 점수를 받는 친구들은 몇 명이나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즉 확률 구하라는 거야 일단. 100명 중에 그 확률 그거죠. 자 그러면 표준화라는 얘기니까 고쳐보면 표준 편차 5분의 x값이 60, 평균은 65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값이 되고요. 이쪽은 5분의 x값이 80, 평균은 65니까 5분의 15가 되니까 3이 되겠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확률은 z로 환산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0이고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요 부분 넓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로 읽어주면 되니까 0부터 1까지 읽은 게 또 0.3413 거기다가 다시 0부터 3까지 넓이를 더해야 되니까 0.4987 이렇게 더해줘야겠네요. 0 되고요, 0 되고요, 4가 되고요, 8 되고요. 그럼 0.84가 됩니다. 확률이 0.84인 거지. 그러면 사람 수로 환산할 땐 다른 거 없고 100명의 0.84, 84% 이렇게 쓴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은 요 사이에 들어있는 사람 학생 수는 84명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확률만 구하면 명수 곱하기 확률 그러면 그게 도수 되는 겁니다. 자 역시 한 문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 520번 하나 풀겠습니다. 자 520번까지 풀고 또 쉬는 시간 잠깐 줄 테니 한 문제 정확히 풀어보세요.
전자회사 뭐 노트북 말만 바꿔놨어. 똑같아. 꼼꼼히 읽고 정리만 잘 하시면 돼. 소비자 10,000명 대상입니다. 대상자 10,000명. 평균은 72개월, 표준 편차 24개월. 조심할 게 있어. 단위를 맞춰야 돼요. 센티미터랑 미터 이렇게 있을 때 단위를 맞추라고. 그랬을 때 문제는 기간이 8년과 9년 사이라고 돼 있죠. 그럼 나 같으면 72개월은 몇 년인 거야? 6년인 거죠? 표준 편차 24개월은 2년인 거니까 전부 다 연수로 한번 환산을 해보시면 돼. 그래야 이쪽에 8년하고 9년 사이를 8하고 9로 쓸 거면 그렇게 고쳐줘야죠. 자, 그래서 평균은 그러니까 그 자료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실 때 6년하고 표준 편차가 2년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평균 사용 기간이 6년인데 조금 장수 오래 쓰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휴대폰 고장 날 때까지 쓰는 사람들 있잖아. 8년 이상 9년까지 그렇게 9년 사이인 소비자 몇 명이냐, 그러니까 확률 계산을 먼저 하시고 10,000명이니까 10,000 곱하기 그 확률을 써주시면 돼. 표준화도 쉽죠. 이거는 계산 숫자가. 이만큼이에요. 자, 그럼 어디를 구해야 되는지는 그려보시면 돼. 이렇게 1하고 1.5 요 부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표현 다 나와 있어. 그럼 여기 빗금친 거는 요만큼 넓이에서 요만큼 넓이를 빼줘야 돼. 이렇게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1.5까지의 넓이, 그죠? 0.4332에서 1까지의 넓이를 빼야 되죠. 0.3413. 0.0919? 0.0919. 그러면 명수를 환산하려면 10,000명이었으니까 10,000 곱하기 0.0919. 소수점을 4개로 움직이면 되니까 919. 10,000명 중에 한 919명 정도, 10% 조금 안 돼요. 그 사람들은 8년 이상 9년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할만해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유형 또 한 번에 풀겠습니다. 이제.